초심자들이 데칼링까지 완벽히 완성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러티브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다반에서 이제 제대로 출시했습니다. 6642S 펜엑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영롱하죠. 완전 전기도금으로 거의 반시내에 뺨따구를 후려칠 정도로 그런 코팅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코팅은 진짜 말 그대로 최고입니다. 최고. 대신 좀 만지면은 좀 지문이 좀 묻어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그 정도로 완전히 매끈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그렇다고 굳이 돋보기로 찾아보면은 뭐 이게 뭉쳤네 뭐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대신 게이트 자국들이 간간히 조금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게이트 자국을 금색 마카로 건담 마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코팅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버가 되게끔 그래도 허옇게 보이는 것보단 제일 낫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만들어 줬습니다. 아마 이 코팅을 계기로 아마 PG 펜엑스도 꼬리까지 달려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PG 펜엑스가 이 코팅을 하고 한 20만 원대로 나온다면은 아마 살 가능성은 살짝 좀 갸웃갸웃할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전기도금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조립감은 살짝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문제점은 여전히 드러나 있거든요. 물론 이 제품도 문제점은 여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그래도 뭐 시간을 갖고 진짜 이 제품에 그 영혼을 쏟아부어서 완벽히 해준다면은 시간을 갖고 아마 작품적으로 만들어서 최고로 애착가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유니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 보니까 뭐 디스트로이 모드나 뭐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언박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뿔이 부러졌고 그 다음에 제품 하나를 더 사서 펜엑스 메탈 프레임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디스트로이 모드로 만들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파트 1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제가 생각한 문제점 및 제가 왜 데칼링이 상당히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본체를 만들 때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펜엑스의 이 허리입니다. 허리. 뭐 물론 제가 했을 때 허리 부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은 했어요. 뭐 하냐면은 그래도 요 정도는 움직여도 뭐 크게 그래도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존보다는 안 돼서 그러진 않다. 보면은 소리가 날 정도로 들어와서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 거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차피 빠지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좀 하다가 좀 찍었는데 뭐 손으로 들고 찍어가지고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할 방법은 지금 한 손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 부분을 칼로 날려줄 겁니다. 우와, 지금 날리다가 시겁했습니다. 여기 이 정도로 한번 깎아볼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깎아보고 나서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날릴 때 이거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허옇게 떴어요. 이 벌어져 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그렇게 날려주고 나서 이렇게 끼워주니까 보시면은 아까 전과 다르게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이 허리 부분은 그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꼭 맞게 그런 식으로 좀 긁어내듯이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듯이 그렇게 해서 그 줄여 주시면서 그렇게 날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턱이 없도록 거의 이렇게 여기 원래는
여기 중간에 턱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턱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깎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좀 깎아주시면은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이 디스트로이 모드를 만들어주고, 지금 제가 그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데 요거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확실히 끼워준 상황에서 기존에 여기 부분에 본드를 묻혀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접착제를 묻혀가지고, 원래 다른 방법도 있고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강력 접착제를 살짝 발라가지고 하게끔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요 사이에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게끔 이런 방식으로 접착제를 완벽히 해서 말릴 때까지 좀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를 할 때는 요게 좀 잘 안 빠지는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지 접착제로 했지만은 강력 접착제로 하시는 게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허리해주면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고질적인 문제라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떨어지진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짜적으로 했을 때 갈아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레임 쪽에 이 팔뚝 부분 요거 안 들어가요. 요거 전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만 갈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좀 뻑뻑하면서도 좋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제대로 이게 안 붙어서 간혹가다 이래요. 그거 할 때 하면은 이렇게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본드로 또 붙여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전에도 했지만은 다반의 이 코팅 같은 경우는 이거 본드 붙이실 때 여기 코팅을 갈아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하다 보면은 그 코팅만 녹아내려 가지고 그냥 또 빠질 그게 있지만은 지금 저는 리뷰를 위해서 그냥 우선은 그냥 요렇게 그냥 본드로, 원래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붙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거 어차피 유니콘 모드 안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무식하게 했는데,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거기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요 프레임 쪽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세요. 여기 제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 붙였고요. 그 외에는 딱히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말할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여기 그 백팩 쪽은 여기를 좀 깎아내 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제가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Y자 형식으로 비슷하게 했거든요. 여기가 좀 좁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깎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같은 경우는 디스트로이 모드 할 때 요걸 넓혀 주거나 좁혀 주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넓혀 주거나 좁혀 준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도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금방 빠져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고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라면 그래요. 그거는 뭐 판단하시고, 저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본드 넣어가지고 본드를 여기 붙여가지고 아예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아예 이렇게 고정시키는,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벌려놓은 상황에서 디스트로이 모드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진짜 뭐 문제는 없습니다. 본체 쪽은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이제 그 페넥스 요 뒤쪽 꼬리 날개 쪽이 되겠습니다. 요 방패 관련은 좀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분도 좀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물론 조립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고정이 안 돼서 잘 움직여요.
여기 부분, 특히 여기랑 여기, 이거 너무 잘 움직여요. 그리고 또 요거 자체도 이렇게 끼워두면은 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지 혼자 막 떨어지죠. 지 혼자 이것도 너무 잘 움직여서, 그나마 요거는 좀 뻑뻑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뭐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여기 요 부분이 진짜 이게 안 좋아요. 고정성이 없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는. 요 부분 자체도 너무 좀 잘 움직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은 바니쉬를 쓰시던가, 저 같으면은 요 접착제 가지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끼우고 가만 놔두면 굳으니까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괜찮게 이렇게 좀 뻑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해준다던가 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는 편을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본드 신공 항상 했지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본드를 묻혀주세요. 그러면은 굳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은 굳죠. 이렇게 넣은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뻑뻑해질 때까지. 나중에는 요게 좀 뻑뻑해집니다. 그러면은 움직일 때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요런 다른 게 없다 그러면은 본드 가지고 요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해서 요런 조인트 부분은 좀 요런 방식으로 뻑뻑함을 좀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런 거는 물티슈 신공 같은 게 약간 좀 힘드니까, 물티슈 신공은 오히려 이쪽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뻑뻑해지니까. 요 조인트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시고요. 진짜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얘의 이쪽 한쪽도 괜찮은데, 내 한쪽은 제가 여기를 본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떨어져서, 얘도 보면은 이 자체가 여기 무게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요 자체가 어느 정도 살짝만 있더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떨어져요. 요것도 보면은 그냥 요거 자체는 그냥 본드로 아예 붙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얘 붙일 거잖아요. 뭐 혹시나 이 무게 때문에 뭐 하나 떨어지면 완전 다 와장창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 끼울 때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끼우는데요. 이거는 좀 빡빡해가지고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본드로 붙인 게 뭐냐면은 뭔가 이상하게 벌어졌는지 뭐 했는지 얘가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도저히 제가 이거를 놔두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고정이 안 돼가지고 아예 본드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는 움직이네. 하여튼 이 본드로 했는데 잘 되네. 진짜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빠져가지고 환장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드로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 조인트가 여기 있고 얘 자체도 무거워가지고 좀만 움직이면 그냥 툭툭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좀 힘들었고, 그리고 기존 페넥스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던 여기 방패 쪽에 여기 부분 있죠? 얘는 벌써 떨어졌어요. 여기 부분. 이게 좀 고정성이 그래도 기존 페넥스 있을 때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좀 요 부분이 좀 아쉽다. 여기 이렇게 좀 빠진 것처럼 각오는 하셔야 된다. 빠질 거는. 요거 빠질 걸 대비해서 본드는 항상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접착제로 붙여라. 그래야만 좀 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요게 좀 잘 좀 빠집니다. 이건 양쪽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성이 한 번 하면은 뭐 괜찮은데, 여기 조금만 힘만 주면은 뭐 어디 좀 떨어지면은 이건 자체는 다 그냥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요거
고정성 자체는 좀 많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그 꼬리 만드는 거는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뉴타입 그쪽에서 있던 설명서가 있는데 뭐 그분이 그렇게 공개로 놔뒀으니까 어느 방법을 해가지고 그 찾아가지고 그렇게 뭐 반다이 거를 갖고 계시면은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이 전선을 넣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완벽히 다 안 들어갔죠.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 페넥스 만들 때 가장 필요한 여기 이 선이 너무 두껍고 유연성이 없습니다. 상당히 빡빡해요. 그래서 요걸 자체로 여기 보시면은 기존 디귿자가 아니라 요거 자체를 옆으로 한 1mm 정도 이상을 날렸습니다. 그래야지 조립이 쉽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Y자가 돼가지고 여기가 모여야 되는데 그만큼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맞춰가지고 여기를 날려야 돼요. 얘도 조금 더 날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입구를 넓혀야 그래야지 나중에 조립할 때 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너무 넓히면은 뭐 빠지지 않느냐? 안 빠집니다. 진짜 힘있게 빼지 않는 이상. 왜 그러면 그 정도로 얘 같은 경우는 좀 두껍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갔네. 진짜 많이 넓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은 요 제품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괜찮아요. 요거 넣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 부분이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좀 안 좋고, 그리고 요거 앞뒤 조심하세요. 요 원래는 요게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반대로 넣었네요. 이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면서 하시고, 요거 뒤집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 방패 쪽은 관련이 가장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왜 데칼링이 힘드냐,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다 된 줄 알고 놨는데 이렇게 밀려 있어요. 왜냐? 이거 자체가 너무 코팅이라서 물로 넣던 뭘 하던 이게 막 그냥 막 움직입니다. 고정이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물로 이렇게 불린 다음에 마크핏을 여기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붙이는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거 마크핏을 그런 식으로 해도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마크핏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과하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살짝 코팅에 얼룩이 아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안 보이네. 얼룩이나 뭐 자국들이 좀 남습니다. 어쩔 때는. 근데 크게 남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마크핏을 바로 써가지고 녹아내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게 굳는 과정에서 내 손이 이렇게 묻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제대로 안 닦은 상황에서 굳어버리면 그대로 그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크핏으로 먼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붙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마크핏을 더 칠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 접착제로 붙듯이 완전 딱 붙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할 때도 마를 때까지, 소위 말하는 붙이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물기를 빼주면서 이렇게 붙이는 그 방식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얘가 그냥 막 움직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조금만 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식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얘가 그냥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붙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것도 하는데도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이걸 진짜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짜 많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고, 얘 자체 이것도 하는 것도 솔직히 이 정도로 벌어질 건 아니거든요.
더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자꾸 뭐 하다 보니까 붙어버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어버렸어. 그나마 좀 잘 붙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아 진짜 이거 붙이는데 많이 좀 힘들어요. 얘 자체도 뭐 요런 것들 조그만 것들이야 뭐 해서 살짝 되긴 하는데 이런 조금만 커버리면은 뭐 요런 방식의 이렇게다가 완전히 이렇게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딱 지나보면 요런 식으로 막 어긋나 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 자체 코팅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서는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이 리뷰를 하려고 좀 이거를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좀 많이 또 귀찮았어요. 하는데 와 이러다 보니까 그 붙이는 그 맛도 없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우선 큰 것만 붙여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데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포기했고 우선 나중에 시간 들어서 좀 있을 때 하나하나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잘 끼워지는데 잘 끼워지는 만큼 얘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얘네는 안 빠지는데 얘가 빠지는 통에 그냥 와장창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하실 거면은 필요 없이 되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그냥 본드 붙여주시길 추천드릴게요.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 너무 잘 빠져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뭐 물티슈를 여기 좀 해놔가지고 좀 더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은 뭐 자신이 아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방식으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다 했습니다. 다반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만 원대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성비로는 최고의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조립성은 그래도 그나마 그 다반치고는 되게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짜 가성비로서 해가지고 하나 정도는 사셔도 좋지만은 뭐 그렇다고 초심자들한테도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또 힘든 킷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치고요. 그럼 다음 영상 신 6601 아스트레이아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